네, 반갑습니다. FA설계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편에 이어가지고 용어의 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최대 실체 치수, 최소 실체 치수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부터는 끼워 맞춤에 대해서 용어가 시작이 됩니다. 자, 끼워 맞춤은 구멍 및 축의 조립 전의 치수의 차이에서 생기는 관계, 틈새,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가 큰 때의 구멍의 축과 치수의 차. 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가 쉽게 생길 수 있어요. 네. 자, 최대 틈새, 최소 틈새가 있습니다. 최소 틈새, 최대 틈새. 그림을 보는 게 이해가 더 빨라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축에 요만큼의 공차를 가지고 있고, 자, 구멍에 요만큼의 공차를 가지고 있을 때 최소 틈새는 말 그대로 요만큼, 그러니까 축이 최고로 컸을 때, 그 다음에 구멍이 최고로 작았을 때를 최소 틈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틈새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최고 컸을 때와 축이 최고 작았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최대 틈새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헐거운 끼워 맞춤, 틈새만 존재를 할 때. 자, 이 부분은 틈새만 존재할 때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중간 끼워 맞춤이에요. 중간 끼워 맞춤인 경우에는 틈새가 있을 수도 있고 잼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잼새는 구멍이 좀 작고 축이 좀 더 컸을 때 쪼여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틈새와 잼새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틈새는 틈이 있어가지고 축이 안에서 덜거덕 노는 상황. 잼새 같은 경우에는 꽉 끼어져 가지고 축이 구멍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 축이 제일 작았을 때와 구멍이 제일 컸을 때, 이 부분을 최대 틈새라고 합니다. 최대 틈새. 틈새가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축이 제일 작았을 때, 그 다음에 구멍이 제일 컸을 때, 이 상황이 되면은 최소 틈새가 만들어지죠. 틈새가 제일 작죠. 이 경우에는 이 축의 공차에 따라 가지고 자, 틈새와 잼새가 다 있는 경우, 그게 중간 끼워 맞춤이죠. 자, 이 축을 한번 볼게요. 이 축 같은 경우에는 축의 공차가 요만큼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멍의 공차가 요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축이 제일 작고 구멍이 제일 컸을 때는 최대 틈새가 발생을 하죠. 근데 반대로 구멍이 작았을 때, 그 다음에 축이 컸을 때는 이만큼은 틈새가 아니죠. 축이 크니까. 네. 자,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축이 크고 구멍이 이렇게 작아요. 그럼 이 부분은 요만큼은 잼새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잼새.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으로 가보면은, 자, 오른쪽 그림인 경우에는 지금 축이 이쪽 왼쪽 그림보다 축이 제일 작았을 때, 그 다음에 구멍이 제일 작았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죠? 잼새가 발생을 하죠. 근데
구멍이 컸을 때, 구멍이 컸을 때, 이만큼은 틈새가 발생을 합니다. 틈새. 요거는 최소 틈새가 되죠. 자, 그리고 최대 잼새는 얼마만큼 생기느냐? 축이 제일 컸을 때, 제일 크고 구멍이 제일 작았을 때, 이때는 최대 잼새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중간 끼워 맞춤인 경우가 틈새와 잼새가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치수 공차를 가지고 실제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잼새 부분인데요. 구멍보다 축이 큰 경우 꽉 끼어지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항상 잼새가 발생을 하죠. 구멍이 제일 크고 축이 제일 작아도 이만큼의 잼새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소 잼새, 그 다음에 구멍이 제일 작았을 때, 요거를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구멍이 제일 작았을 때, 그 다음에 축이 제일 컸을 때, 이만큼은 최대 잼새가 발생하고, 지금 요 부분은 억지 끼워 맞춤인 경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중간 끼워 맞춤. 그 다음에 여기는 헐거운 끼워 맞춤. 끼워 맞춤. 자, 그래서 요 밑에 용어가 다시 나오는데요. 헐거운 끼워 맞춤, 조립했을 때 항상 틈새가 생기는 거. 자, 그 다음에 억지 끼워 맞춤은 조립했을 때 항상 잼새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중간 끼워 맞춤은, 자, 중간 끼워 맞춤은 조립했을 때 구멍과 축의 실치수에 따라서 틈새 또는 잼새가 생길 수 있다. 어느 잼새가 생길 수도 있고 틈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 그림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쉽습니다. 구멍의 공차역이 이만큼 되고 축의 공차역이 이렇게 걸쳐 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축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축과 구멍의 공차의 실치수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잼새가 발생할 수도 있고 틈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을 그어 가지고 구멍이 여기 위치에 있어요. 자, 축이 여기 위치에 있어요. 그럼 틈새죠. 요만큼은 틈새가 발생을 합니다. 구멍, 축인 경우. 근데 자, 구멍이 여기 있는데 축의 공차역이 여기에 실제 치수가 여기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잼새가 발생을 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간 끼워 맞춤이 사실은 컨트롤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실제 그 설계할 때 중간 끼워 맞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데 실제로는 공차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끼워 맞춤의 변동량, 조립하는 구멍 및 축의 치수 공차의 대수합. 끼워 맞춤 방식은 어떤 치수 공차 방식에 속하는 구멍 및 축에 따라 구성되는 끼워 맞춤 방식. 자, 이게 끼워 맞춤 방식이 좀 밑에 두 가지로, 요 끼워 맞춤 방식은 두 가지로 됩니다.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이냐, 축 기준 끼워 맞춤이냐.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H7을 구멍 공차를 놓고 그 다음에 축을 G6 뭐 H6 N6 뭐 이런 식으로 뭐 P6 이런 식으로 이 H7이라고 하는 공차가 구멍 공차죠. 구멍 공차를 기준으로 해서 축의 공차 값을 바꿔주는 거. 이게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이고요. 축 기준 끼워 맞춤은 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축을 H6 아니면 H5 이런 걸로 기준을 두고 구멍을 H7으로 할 거냐, 뭐 N7으로 할 거냐, 아니면 P7을 할 거냐, 아니면 G7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바꿔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쓰냐면요. 한 구멍에, 예를 들자면은, 한 구멍이 하나인데, 이 구멍에 H7을 넣고, 축이 단위져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 공차는 P6로 가야 되고, 이 공차는 H6로 가야 되고, 아니면 뭐 G6로 가야 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한 구멍에 적용을 할 때. 그 다음에 축은 반대가 되겠죠? 축이 있는데, 구멍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부품이 한 구멍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돼서. 하나는 헐겁게 들어가고, 얘는 헐거워야 되고, 얘는 억지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는 H6를 놓고, 여기는 G7 공차를 놓고, 여기는 뭐 억지로 가야 되니까 뭐 N7이나 아니면 P7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구멍 기준 뼈 맞춤을 가장 많이 쓰니까 이걸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축 기준 뼈 맞춤이 있습니다. 이게 부품이 하나만 조립이 된다. 구멍 하나, 축 하나만 조립이 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구멍 끼워 맞춤으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두 개 이상의 어떤 부품들이 서로 끼워 맞춤 형태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반드시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을 쓸 거냐, 아니면 축 기준 끼워 맞춤을 쓸 거냐를 결정을 해서 가야 됩니다. 실제 현장 설계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기준 구멍과 기준 축. 구멍 기준 끼워 맞춤에서 선택한 구멍. 축 기준 끼워 맞춤에서 선택한 축. 예. 이 표준에서는 아래 치수 형차가 제로인 구멍, 위 치수 형차가 제로인 구멍. 이게 위 치수 형차가 제로이고 아래 치수 형차가 제로인 게 뭐죠? H입니다. H나 H. 자, 구멍은 대문자 H, 축은 소문자 H가 위나 아래의 치수 형차가 제로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공차역의 위치까지 한 번 더 볼게요. 여기까지 가야 지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공차역의 위치. 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기준선이 여기고요. 기준선이 여기는 0을 기준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구멍의 내측 형체죠. 내측 형체의 공차 대역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쭉 나오겠습니다. H는 여기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P. 예. 그래서 기준보다 얘는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도 기준선이 이 부분이 0이고 0에 대해 가지고 아래 치수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여기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공차표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용어의 정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용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반복적으로 제 영상이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공차를 가지고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따져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공차는 기계의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보통 치수 허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블로그에도 제가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블로그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 메일을 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